자, 그럼 우리 이 조건부 확률의 의미와 그 계산식에 대한 가장 핵심이 되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를 좀 전에 이미 해본 상황에서 이제 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부 확률과 여기 나와 있는 다른 확률들을 비교해 보면서요, 혹시나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을 깔끔하게 한 번 더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시간 잠시 가질 건데, 우선 이 조건부 확률과 자 사건 B의 확률부터 PB부터 비교를 좀 해보죠. 사실 이 둘은 이 조건부 확률의 의미를 제일 처음 설명할 때부터 계속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텐데, PB는 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죠. 그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인 두 사건 A, B에 대해서 자 사건 B의 확률은 표본 공간 S에 속하는 것들 중 사건 B에도 속하는 것들의 비율이겠고, 이 확률 값을 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, 표본 공간 S의 원소 개수 분의 사건 B의 원소 개수 하면서 계산하면 되죠. 그게 이 표본 공간 S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인 겁니다. 그럼요, 이 조건부 확률은요, 자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한 채로 그 상황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 사건 A가 일어났다라는 조건에 한정해서 이제 사건 A를 새로운 표본 공간으로 생각해 주면서 그 사건 A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다라고 이 확률을 생각해 줘도 되겠고, 아니면은 뭐 같은 말인데 사건 A에서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자 생각해 주는 거다라고 이 확률에 대해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. 어차피 같은 말이에요. 사건 A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, 사건 A에서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. 자, 뭐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상관없겠고, 그렇게 이 확률의 의미는 그렇다는 거고, 이 확률을 계산할 때는요, 그럼 사건 A에 속하는 것들 중에서 사건 B에도 속하는 것들의 비율을 따져주면 된다 그랬죠, 앞서서. 그래서 그 계산식을 보면은 사건 A 원소 개수 분의 사건 A와 B에 동시에 속하는 자 원소의 개수, 이와 같이 이 확률 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랬고, 이 식에서 분자 분모를 각각 표본 공간 S의 원소 개수로 나눠준다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이 값과 이 값은 같을 수밖에 없고, 이 조건부 확률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뿐만 아니라 확률분의 확률로도 계산 가능하단 말까지 했었습니다. 자, 그렇게 이 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 차이점과 함께 둘의 개념을 한번 다시 짚어봤고,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을 비교해 볼게요. 얘네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? 일단 일어났다라고 가정하는 사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 두 확률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. 이 확률은 사건 B가 일어났다라는 조건에 한정해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의미하는 거고, 이 기호를 읽을 때는 간단히는 PA 바 B라고 읽어주면 되겠고, 뭐 좀 풀어서 읽어주자면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의 조건부 확률이다라고 읽어줘도 되겠죠. 자, 그러면서 이 확률 값을 이제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? 사건 B가 일어났다라는 전제를 깔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사건 B를 새로운 표본 공간으로 생각하여 그 사건 B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따져주면 돼요. 그러니까 사건 B에 속하는 것들 중에서 사건 A에도 속하는 것들의 비율을 생각해주면 이 확률 값을 계산해 줄 수 있을 거고, 사건 B의 원소 개수 분의 사건 A와 B에 동시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라고 이 확률을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서 위에서도 그랬듯이 이 식을 보면서도 여기서 분자 분모를 각각 표본 공간 S의 원소 개수로 나눠준다고 하면은 식이 이렇게 또 펼쳐지면서 자 사건 B의 원소 개수 분의 이 두 사건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로도 이 확률을 계산할 수 있지만,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도 이 확률을 계산할 수 있지만, 이 조건부 확률은 그 값을 확률분의 확률로 사건 B의 확률분의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로도 계산 가능하다는 거.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방식 모두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, 자, 이 식에서도 역시나 이 분모가 0일 수는 없기에 사건 B의 확률은 0이 아니다, 또는 사건 B의 확률은 양수해야겠다라는 조건이 이 조건부 확률식에 따라 붙겠다는 거 참고 삼아 얘기해 보면서, 자, 이 두 확률은 그 의미부터 계산 과정 자체가 아예 달라요. 그래서
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되겠고, 여기 이 계산식에서 보면 바로 알 수 있듯이 사건 A의 원소 개수와 사건 B의 원소 개수가 일반적으로 같다는 보장이 없을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확률의 결과값이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겠다는 거. 물론 특수한 상황에서는 분자는 이미 같으니까요. 이 분모의 값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같을 수 있죠, 당연히. 집합 A의 원소 개수와 집합 B의 원소 개수가 일치하면서 이 값과 이 값이 일치하도록 그 예를 찾자면은 구체적으로 예를 찾아서 들어볼 수 있겠는데, 그건 좀 특수한 상황인 거고, 일반적으로는 이 분모의 값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이 두 확률의 값도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겠다라고 들어봐두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요, 이제 얘하고 얘를 마지막으로 비교해 보는데, 이 확률은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? 이 확률은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다, 또는 사건 A와 사건 B의 곱사건의 확률이다라고 생각하면서, 이 PA 교집합 B의 확률은요, 계산할 때는 표본공간 S에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보는 거라서 표본공간 S에 속하는 것들 중에서 두 사건의 교집합에 속하는 것들의 비율을 봐주면 이 확률을 계산할 수 있죠. 그러면서 이 둘의 차이를 봐주자면은, 이거는 표본공간 S에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거고, 이거는 그 표본공간을 새롭게 A로 간주해주면서 사건 A에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보는 거라서 분자는 같은데 이 계산식에서 분모가 달라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확률은 값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고, 두 확률의 의미와 두 확률의 계산 과정의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러면서 이제 둘을 엮어가지고 또 참고 삼아 요거 하나 얘기해 볼게요. 짤막하게. 지금 요 식이 이 조건부 확률 계산 과정에서 여기 그대로 들어있잖아요. 그러면서 지금은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이와 같이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바탕으로 생각해주고 있는데, 곧 머지않아서요, 이 조건부 확률의 계산식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이 둘의 곱으로 또는 이 둘의 곱으로, 그렇게 확률끼리 곱셈으로도 계산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공부할 거거든요. 그 내용 좀 중요합니다.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해가지고 그런 내용 공부할 텐데, 자세한 얘기는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, 이 곱사건의 확률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건데, 근데 확률끼리 곱셈으로도 이 곱사건의 확률이 계산 가능하구나 라고 들어봐 두세요. 요 정도 얘기해 두고요, 이 각 확률끼리 이제 비교를 하면서 조건부 확률의 의미를 좀 더 확실히 인지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졌는데, 이와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, 이 뒤에 준비된 예시들이 또 있습니다. 예제들이 있어요. 그 예제를 어서 보러 갑시다.